자, 아까도 이제 얘기했었는데, 대통령이 대놓고 이제 국내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강한 비난은 아니고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요, 청와대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외교, 안보 등 대외 문제에서 자회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좀 대외 문제를 두고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쉬운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외부에서 환란이 일어나갖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싸워 나가야 되는 단계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원래 국힘당이 원래 정치가 어떻게 되네, 재판이 어떻게 되네.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개혁의 과정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사실상의 준 전시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세계가 패권을 나눠가지고, 동과 서양이 또는, 기독교권과 또는 이슬람 문명권이 그리고 각자에 연결돼 있는 그 지역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원에 대한 쟁패를 위해서 싸우게 되게 되면 그 모든 여파가 모든 나라에 가게 되는 거고요.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게 돼요. 직접 군대를 보내는 것만이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나라의 위기 상황, 이게 잘못되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한해서만큼은 최소한 국내 안에 있는 언론이라든지 정치권 안에서도 국익을 찾아갈 수 있는 외교와 또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걸 지원하고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게 사실은 더 정상이라고 봐요. 늘 언제나 외적이 침범하면 내부 안에서 무슨 갈등이 있었어도 항상 뭉쳐갖고 그걸 해냈던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유독 언론 기레기들과 일부 이 사법 기득권 층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대려 외국에 나가가지고 국내 야당 대표라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의 일개 유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편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할 수 있는 짓거리들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원래부터 매국노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아무리 매국노라고 하더라도 나라가 없고 난 다음에 니들도 팔아먹을 나라가 없어지면 니들도 장사 못하는 거잖아. 걔네들 나라를 팔아먹어야 자기한테 뭔 자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입니다. 어떤 놈이 나라를 통째로 뺏어다가 훔쳐 먹었는데 그 안에 있는 제일 쓰레기 같은 배신자들한테 자리를 주겠냐고. 이완용이요. 그러니까 이완영은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렇게 일본 귀족타기 애들이 한 받았잖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완용을 비롯해가지고 그 매국노들의 자손들도 대대손손 호의호식 하고 있잖아요. 독립투사들 자식들은 대대손손 힘들게 살고. 근데 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왜냐면 국힘 지도부하고 만난 자리가 아니고 비교섭 단체들 의원들하고 오찬을 하는 상태였는데,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다라는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내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아마도 그 관료 사회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요거를 좀 알아달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계없는 비교섭 단체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국힘이 결론은 이 국가의 자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공개된 발언 그 자리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민주당이 싫을 수는 있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구 5천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15% 이상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싫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조국이
조국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진짜 나라를 팔아도 나는 일본을 찍습니다. 국진당을 쓰십니다. 그 심정 이해한다고. 근데 실제 나라를 파는데 동조를 하려 그래? 어? 나라를 팔고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을 옳다고 얘기를 하게 만들어? 일반 소수민이나 못 깨우친 사람이나 평생 동안 그 아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언론 권력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이 큰 스피커를 갖고 있는 그리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위임받아서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자들이 야당의 대표라는 자들이 국익을 무시하고 나라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국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일에 도대체 뭘 받아 처먹고 가갖고 그 지랄 하냐고. 쿠팡한테 뭐 먹었어? 아니, 지금 있는 검사들은 쿠팡한테서 뭐 어떻게, 티켓이라도, 쿠팡 쇼핑 티켓이라도 따로 몇 천만 원 받았냐고. 에휴, 진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쿠팡 편을 어떻게 들어요? 들고 있잖아. 그 심지어 그거를 가지고 뭐 미국하고 외교 문제까지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국힘이 쿠팡 그렇게 하고 때문에 있어. 미국하고 외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쿠팡 편을 들고 있는 거지. 꼭 쿠팡이라는 거 하나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뭐 중국에 대한 정책을 쓸 수도 있고 인도에 대한 정책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외교적 정책을 쓸 수 있는 거고 러시아에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하고 척을 지는 듯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결국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 자체는 우리의 국익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군인을 파병하고 우리 자식들이 총알바지로 나가고 미국의 대리전으로 가고 희생당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또는 그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칭찬은 못할 망정 그거 갖다가 친중이니 친러니 나라 팔아먹어. 뭐 공산당이니 뭐 나중에 북한한테 나라를 팔라고 한다는 도 이런 얘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해야 자기 정치적인 어떤 지위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 이번에 표를 많이 그냥 받을 수 있다 이재명이 싫은 생각한 놈이 거야.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싫은 거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다 반대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망하게 해야지 자기들이 이재명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결국 나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제일 멍청할 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린들 그 대통령 권자가 너에게 올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왜? 우리 그거 봤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그 야권 지도자로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잖아요. 물론 우리 그 노벨 평화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걔가 트럼프한테 지가 받은 노벨 평화상까지 갖다 바치면서 내가 나 베네수엘라의 정권 나 근데 결국 트럼프가 어떻게 했죠? 쥐가 대통령 한대잖아. 응. 베네수엘라 가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힘으로, 네 정치력으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을 올려놔, 너 스스로를. 그러지 않고 무조건 상대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네가 그 자리에 갈 거라는 보장이 없다니까, 멍충아. 하여튼 지능이 낮은 것들은 아유, 뭐 장동혁이도 그렇지만 개인에서도 사실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 혼자 라이벌이라고 기고 날고 난리를 치면서 내가 쟤만 없어지면 내가 저 자리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하여튼 지능 문제라니까. 그런데 이번 다 망했죠. 이재명은 살아있는 하나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현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20년 전에 시민운동가로서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변호사를 할 때는 모르니까 이 사람이 뭘 할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반신반의했었죠. 근데 시장으로서 역할을 잘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됐을 때도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뭐 형수 욕설부터 시작해갖고 이상 여배우 연문부터 시작해갖고 뭔 온갖 소식들이 다 많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갖고 어떻게든 낙마를 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경기지사가 됐고 경기도를 가장 뛰어난 시도로 끌어올려서 4년 연속
평가 1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대통령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장동도 터져 나오고 뭐 온갖 또 다른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든 저지해갖고 대선에서 한번 떨어뜨리고 윤석열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정치적 탄압이나 조작 속에서 살아남아갖고 지금의 대통령이 돼 있는 이재명은요, 혼자 잘난 게 아니라 스스로 지금의 이재명 현상을 이끌고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지지받고 인정받아서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 지지율이 나오는 거고. 근데 택도 없는 장동혁이가 내가 이재명 대통령 없으면 차기의 정권은 내 거다? 또는 내가 총리인데 내가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만 이 역할 잘하면 다음번으로 대선 1순위는 내 거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당신은 개인 이재명이랑 싸운 게 아니라 개인 이재명이 쌓아온 업적과 그 시스템하고 싸워갖고 이길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돼. 못하면 이재명 반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노력을 해갖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유명한 정치인이 하나 뚝 떨어졌다고. 너는 갑자기 어디서 방송 언론 앵커 출신이 됐던 사람들한테 지명 있는 누군가가 대선 후보로 나왔다고. 이제 그런 사람을 그럼 차기 대선 후보로 밀겠습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눈높이가 이미 우리는 눈썹 위에 올라와 있어 지금. 이제는 지금은 단순히 대중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한 자리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정치인들보다 국민들이 훨씬 더 똑똑해. 4년이 남았는데 우리가 왜 연임 얘기를 합니까? 지금으로는 그 발바닥도 따라갈 만한 인물이나 그런 행정가나 정치인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앞으로 그 시간 안에 대통령이 꼭 연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일 잘할 수 있는 개혁을 끝내놓고 나서 그 역할을 정말 비슷하게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 국민들이 일어나갖고 연임 개헌하자고 나설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발 일 잘하는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도 차기가 보고 싶다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 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계속 일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 찍들은 독재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독재하라고.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래놓고 독재했다고 욕해, 독재했다고. 아니야, 독재 좋아한다니까. 독재를 좋아해요. 사람 탄압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고, 너 죽이지 않아. 그러면 독재를 하면서 왜 우리를 탄압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싫어하겠지. 아무튼 이 위기 상황 속에 대한민국만이 정상화의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률 플러스로 오히려 예상치를 뛰어넘어가면서 주가 이렇게 끌어올리고 국가 외교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인정받고 세계 리더로 인정받게 된 지가 불과 이제 300일 겨우 넘어가고 있어요. 이 변화가 15%, 17% 받던 세계 정상들 가운데 30위권 밖에 있던 윤석열이가 똑같이 1년을 더 했다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상도 못할 만큼 비참해졌을 거라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 보고 당신들이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재명이랑 민주당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아니 지금 있는 세상이 싫으세요? 지금처럼 주가가 6천 시대에 가 있고 물가는 안정돼 있고 이 유가 대란 속에서도 어찌됐거나 정상적인 공급망을 이어가고 있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더 망친다고 하는 겁니까? 저 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득을 못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 나라가 뭐가 문제냐고. 어느 부분이 문제냐고 내가 걔들한테 묻고 싶다니까. 다 안 좋다는 거지.